안녕하세요. 자신감을 높여주는 명인 사이리즘 아카데미 대표 그랜드마스터 사이리입니다. 사이리의 커트 스토리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루엣과 텍스처, 평면 도야도와 질감 기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핫살롱 트렌드 롱 레이어드, 헤어 디자인 분석과 헤어 이미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파팅과 섹션, 입체의 도야도와 커트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실루엣과 텍스처, 평면 도야도와 질감 기법을 제가 분석한 다음에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루엣과 텍스처, 평면 도야도와 질감 기법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과 텍스처, 그리고 평면 도야도와 질감 기법. 먼저 실루엣과 텍스처입니다. 실루엣은 바깥쪽의 형태를 보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 실루엣과 이미지 중에서 둥근형 계열과 각진형 계열로 나눠집니다. 둥근형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긴형, 계란형, 타원형, 동근형이 있고 약간 부드럽고 세련되며 여성적인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각진형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형, 매역삼각형 이런 식으로 좀 각이진 형태로서 차갑고 액티브하며 남성적인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루엣이 긴형, 그 다음에 마름모형인데 약간 높은 마름모와 낮은 마름모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형태를 보는 게 이제 실루엣이라면, 텍스처는 세세한 머리 결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따라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고서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우측으로 간다든지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밖으로 뻗친다든지 이런 상태를 세세하게 그려가면서 느낀다면 좀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텍스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컬 같은 경우는 S컬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상, 그 다음에 하, 상하 물결, 기본적으로 방향과 컬이 전반적인 흐르는 형태로서 S컬의 상하의 물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루엣 같은 경우는 긴 형의 높은 마름모와 낮은 마름모 두 가지의 형태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텍스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면 도야도와 질감 기법인데, 좌측에 있는 입체 도야도를 그대로 옮겨와서 좀 평면 도야도를 그렸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언더존, 오버존, 프론트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도와 전체적인 커트 각도와 또 리프트 앵글을 똑같이 그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이해력이 높을 것 같아서 그대로 그렸고요. 지금 언더 쪽에서는 틴니시어스로서 중간 바깥쪽으로 찝어내면서 3분의 1 끝부분에서는 슬라이싱 기법으로 좌우 슬라이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 쪽에서는 지금 또 틴니시어스를 사용해서 언더 슬라이싱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론트 부분도 역시 센터를 기준점으로 해서 틴닝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언더 슬라이싱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뱅이 되겠죠. 약간 앞머리를 가리면서 사이드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여기는 좀 더 틴닝 처리를 좀 더 가볍게 하면서 전체적인 약간 시스루에 대한 느낌이 더 강조되는 느낌으로 좀 더 많이 그 틴닝 처리를 한 상태죠. 제가 주로 쓰는 말인데 질감은 커트의 꽃이다. 질감은 커트의 꽃이다.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모량을 감소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의 커트에 대한 느낌으로 고객의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면 좀 더 안쪽에 대한 내용의 그 커트를 함으로써 좀 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질감 처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커트의 꽃이라는 말을 썼는지를 질감 처리 이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감 처리를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 동양인 모발, 좀 뭐 특히 한국인,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뭐 동양인 모발 자체가 좀 검은 쪽에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좀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트를 해놨을 때 그 세련된 느낌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또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워지기 위해서, 또 손질과 스타일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형 보완과 부드러운 인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감은 커트의 꽃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핫한 요즘 스타일들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인터넷상에도 상당히 많은 가벼운 스타일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어떤 그 유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빠르게 질감 처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질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 그 질감 처리의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충분히 시대의 흐름상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질감 처리와 펌과의 관계도 상당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질감 처리를 많이 한 상태에서 펌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역반응 자체가 많이 나왔어요, 고객들한테.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이 디자이너 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초창기에 스타일리즘이 올해 27년 제기업 아카데미 그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때쯤에 상당히 많은 그 질감 처리를 했었는데 펌이 따라와 주질 못하니까 고객들의 불만이라든지 디자이너의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무거운 쪽으로 흘러왔죠. 그러면서 세팅 펌이나 디지털 펌이 또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물론 유행을 합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컬 자체가 루즈해지고 또 여러 가지 질감을 많이 들어가도 거의 그 질감에 맞는 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 실패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마무리 텍스처도 펌과 연계해서 자연스러움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커트와 질감과 펌과의 관계, 마무리 스타일링과의 관계가 잘 매칭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감 처리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질감 부위가 있죠. 질감 부위 같은 경우는 네이프, 백, 골덴, 탑, 사이드, 프론트 어디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질감 위치 같은 경우는 한 패널을 잡았을 때 모근 쪽에 할 건지 중간 쪽에 할 건지 끝 쪽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선택의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해야 되고요. 질감 부위나 질감 위치를 정해야 되고, 질감 각도, 여기에서는 지금 스타일 자체의 커트 바깥쪽의 커트 라인과 동일한 각도로 질감 각도가 진행이 됐죠. 질감 각도와 커트 라인 각도는 동일한 형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커트한 형태와 동일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커트한 각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동일한 각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트가 잘못됐어요, 약간. 그리고 이제 탑 부분이나 아니면 가마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앞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질감 각도를 커트라인 각도와 좀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두형 보완이라든지 실루엣 보완이라든지 탑 부분의 가르마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햄라인 쪽이라든지 약간의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약간 각도를 바꿔서 진행을 해도 무난하게 또 마무리 스타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은 커트라인 각도와 질감 각도를 동일하게 선택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감 횟수가 있죠. 어느 부위에서 어느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도를 정하고 내가 몇 번의 횟수를 정해서 모량을 감소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횟수가 많을수록 양은 많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잘 컨트롤해서 블런트 가위인지 아니면 슬라이싱 가위인지 아니면 틴닝 가위인지를 선택을 잘 해서, 특히 틴닝 가위 같은 경우는 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발수뿐만 아니라 또 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넓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질감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V홈이나 무홈, 그 다음에 U홈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또 많이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국이 많이 나는 쪽에 어떤 도구들이 사용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부드럽고 세련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테지 뭐 25% 이상, 30%, 40% 뭐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하고, 뭐 20%나 15%, 10% 정도에서 뭔가 사용이 된다면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루엣과 텍스처를 만들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 어떤 기술력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의 믹싱이 돼야 전체적인 실루엣과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체적인 분석이란 부분에서는 실루엣과 텍스처를 어떻게 분석하는가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질감 처리에서는 질감이 어떤 이유로 질감을 처리를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그리고 질감의 기준, 어디를 어떻게 어떤 각도로 얼마만큼의 양을 덜어낼 것인가, 그리고 블런트 가위로 할 건지 틴닝 가위로 할 건지 슬라이싱 가위로 할 건지 그 이외의 가위로 할 건지, 어떤 시저스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틴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정날 영날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상태에서의 모량을 가볍게 빼는 느낌의 그 기법을 사용할 때 주로 틴닝을 사용하죠. 그런데 슬라이싱 시저스 같은 경우는 좀 액티브하죠. 안쪽에 여러 가지 모량을 어느 위치를 정해서 또 균일하게 또 불규칙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슬라이싱 시저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향성까지 만들어내고 공기감이나 공간감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틴닝과는 전혀 다른 질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블런트 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딥포인트라든지 뭐 이펙트, 초핑, 그 다음에 롤링, 소프트 롤링, 리버스 롤링, 피킹, 패킹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죠. 틴닝 시어스 같은 경우도 스윙 기법, 스냅핑 기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쉽고 빠르게 또 여러 가지 약간의 화려함도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발에 대해서 직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15도에서 30도 정도, 좀 심하면 45도까지 허용이 됩니다만, 그렇게 이제 모션이나 테크닉이 사용될 수 있고요. 슬라이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언더, 다운, 그 다음에 좌우 사이드, 대각, 업슬라이싱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깎아내면서 어떤 식의 그 질감을 만들어낼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구를 잘 사용한다면 멋진 그 질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리의 커트 스토리, 실루엣과 텍스처, 평면 도해도와 질감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리의 특보쇼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받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본 강의로 능력을 많이 쌓으시고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